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흑돼지, 옥돔, 갈치, 삼다수가 선내에 다 팔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주도 기항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고 갈수록 늘어나는 증가주택입니다. 이런 메뉴별만 된다 하면 분명히 제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주산 식품이 본선에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산 식품 외에도 제주산 기념품도 많이 팔 수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현재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팝업 마켓입니다. 아침부터 배가 출항할 때까지 크루즈 터미널 버스 타는데 이렇게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 되면 관광하기 전에는 모든 관광객들이 나와서 쭉 보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다 보게 되고요. 관광 중에는 그 관광하지 못하는 승무원들이 또 나와서 하루 종일 제품을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 후에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 나와서 이 제품을 보고 다 구매를 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해외 나가면 지인들, 가족들, 동료 선물 산다고 막 무게 많이 삽니다. 그런 시기를 이용한다면 제주산 기념품 또한 이런 팝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제주산 식품 어떤 걸 팔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것이 팔 수 있는 건 계란, 그 다음에 생수, 양배추 이거 말고는 크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을지 제품에 대한 다양화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품의 경쟁력 또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 유통망도 꼭 갖춰야 됩니다. 이 표는 제가 오기 전에 저희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했던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7만 톤급이라면 MSC 120만 톤 정도 되고요. 11, 2만 톤급은 프린세스 크루즈 정도급이 됩니다. 9, 10만 톤은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셀레브레티 밀레니엄급, 9만 톤 미만은 기타 선박입니다. 제일 위에 걸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계란 같은 경우는 1회당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출액이 한 700만 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회사가 트레일러를 몰고 본선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생수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양배추, 무, 마늘 보시면 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수량으로 한 회사가 트럭을 몰고 배까지 가려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란, 생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합해서 모아서 공급해줄 수 있는 유통망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단기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가 제주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크루즈를 이제 영업과 공급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크루즈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사 영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탈리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알리고 저희 회사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 되면 최초에 저희가 아이템 1000개에서 3000개에 대한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카테고리는 야채, 첨가부터 냉동식품, 주류, 술, 담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열흘에서 2주 만에 모든 견적을 만들고 가격을 제출합니다. 이 가격을 제출할 때는 부대의 위치와 계약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산, 인천, 제주가 주로 이제 기약하는 크루즈고 계약 기간은 외국 사람들은 일을 오래 하는 거 싫어합니다.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달 가격으로 계약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가격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들은 가격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선사들은 해외에서 구매해서 컨테이너를 보낼 때가 싼지, 국내에서 구매해서 선정할 때가 싼지, 모든 걸 싹 다 비교를 합니다. 하나씩. 그래서 제품별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다 선별이 되고, 여기서 가격에서 우리가 비싸면 아예 공급 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요. 가격이 괜찮으면 바로 공급 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가격 내고를 통해서 재협의를 하고 공급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격과 공급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는 제 1등은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중기를 봤을 때는 가격과 품질과 서비스를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만 싸다고 여러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품질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소통의 문제, 배송의 문제. 그래서 가격, 품질, 서비스 되는 회사와 가격을 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팬데믹 이후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다시 가격만 보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좋지 못하면 절대로 크루즈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 품질은 아주 뛰어나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품질에서는 가격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급 절차입니다. 저희가 이제 크루즈에 공급하기 전에는 항상 한원 이틀 전에 모든 제품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자세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구매자에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간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유통기간 같은 경우에는 원 유통기간의 70% 이하가 되면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콜드 체인. 냉동이면 냉동, 냉장이면 냉장. 모든 차를 쓰고 그에 맞는 온도 기록지를 배송대에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라벨 및 패킹 리스트입니다. 그 크루즈 부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날 수많은 컨테이너와 로컬 선정이 있게 되면 빨래대가 100개에서 200개까지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에서 제품을 검수를 할 때는 이러한 패킹 리스트를 기본으로 현장에서 제품 검수를 합니다. 선명과 그 딜리버리 데이트, 피어 번호, 소류 번호, 그리고 제품에 대한 수량과 패키지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물건을 넣게 되고, 물건을 넣게 되면 또 제품에 붙이는 라벨입니다. 이러한 라벨을 보고 다시 한번 배에서 제품 확인을 하고 최종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되지 않으면 그 크루즈 회사에서 공급사를 선정할 때 불합격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좀 발표가 제가 좀 서두를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 때 얘기했다시피 저희 제주는 현재 항상 물건을 팔기는 원하지만 어떠한 새로운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더 돌이켜보고 한 번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이 발표로 시작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